자, 간단하게 결론 한 3가지 정도로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초지능의 시대잖아요. 그럼 초지능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제도 개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걸 하려면 그냥 하여튼 여기저기 난맥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예.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지 않았죠. 칼을 들고 단칼에 그냥 매듭을 쳤어요. 그냥. 지금에 돼 있는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그 조항 하나하나 가지고 손질하면서 저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이 부분을 풀 수 없다. 이거를 풀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는 인공지능은 얘기도 꺼낼 수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더욱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제의 출발에 저는 빅데이터에 대한 해결법을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좀 절박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고요. 지금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쭉쭉쭉 좋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괄호 열고요. 난 이런 법도 처음 봐. 괄호 열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정보는 뭔지, 쉽게 결합한다는 건 도대체가 뭔지. 이렇게 괄호 열고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걸리는 거야, 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 나중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어떤 다른 정보하고 결합해서 말하고 알아볼 수 있으면 넌 불법이야 이러고 걸면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이 시장에. 왜?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술 발전해서 발달된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딱 인식을 시켰더니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소송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소송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 그냥 막 걸어요, 막. 그냥. 뭐 몇 사람들 와가지고 이러고 들고 막 소송해요, 그냥. 나라 미래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정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게 1,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죽겠다고 지금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 죽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여기 보세요. 데이터 규제로 인해서 전 세계 스타트업의 70%는 한국법을 적용하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신산업은 이미 중국이 뒤처지고 있고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다.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 발기본부. 이게 우리나라 과학자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여기 다 서명했어요. 우리나라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 죽기 살기로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우린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절박한 마음으로 다 서명을 해도 어떻게 작년 국회에서 뭐 하나 됐나요? 올해 지나면 뭐 또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정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 보면 그런 절박한 위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다.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짜 진심으로 좀 고민하고 뭘 풀어야 될 건지 무엇이 시급한지 어떤 부분에 어떤 목소리를 정말 내줘야 될 건지 나라의 미래를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런 겁니다. 역시 교육. 선진국한테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걔네들은 처음부터 교육 방식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막 주입식, 암기식 막 이랬죠. 걔네는 처음부터 여유로워요. 토론이라는 건 여러분 해보면 알지만 여유로울 때 가능한 겁니다. 여유로울 때. 근데 이제 우리 그 정도 됐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육제도는 거의 바뀌질 않아요. 작년에도 뭐 교육제도 바뀐다고 막 위원회 만들고 막 했는데 결론이 저는 사실 그런 황당한 결론을 처음 봤어요. 교육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이고 참.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육제도의 변화, 왜? 인재상이 바뀌거든요. 지금 요구되는 거는요, 우리가 인재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뭡니까? 주로 암기잖아요, 암기. 그 다음에 계산. 암기와 계산은 여러분,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이미. 이세돌을 이기는 인공지능인데, 어떻게 컴퓨터하고 그걸 맞짱을 떠요? 왜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데, 우리 젊은 애들, 우리 어린 애들 다 거기에 그냥 매달리게 해서 맨날 쳇바퀴 돌듯이 가방 메고 그냥, 저는 지금도 보면 막 10시, 11시에 가방 메고 엘리베이터 타는 초등학생들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얘네들 하는 거에 7, 80%는 사실 아무 하등 필요 없는 건데, 솔직히. 우리나라 교육제도만 바꾸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막 애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interaction. 고객과 협업, collaboration. 소통, communication. 적응력, 일종의 adaptability. 자율적 조직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problem solving, capability 이런 것들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열린 사고로 유연하게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소통하면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 계속 주입식, 그죠? 암기식. 필요한 거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대학 와서도 수강 신청하려면 엄마 지금 이 과목이 폐강됐는데 뭘 들을까? 전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도 결정하지 못하는 애들을 우리는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결정장애 애들. 왜?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감하게 우리의 교육제도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규제혁신. 예. 제발 저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 UBI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절대 저게 정치 담론에서 잘못 오염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규제혁신도 사실은 이거는 여야 정치적 이념 이런 걸 떠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일관되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여야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수가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의 법을 가지고 이제는 상대방이 했던 얘기를 자기가 하고요. 자기가 했던 얘기를 상대방이 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는. 네. 제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보고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건 단호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깨야 되는 것 같아요. 안창호 선생님 말씀이 나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인재가 없다고 할 때 왜 스스로 인재들 공부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를 얘기하는 국민들 스스로가 과연 정말 스스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자기 스스로가 인물될 공부를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하잖아요. 국민들이 다 헤아리고 국민들이 딱 중심을 잡으면 결국 미래는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돈을 벌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용자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용자들이 끌고 가는 세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세상이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서로 교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